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누스킨 사업가 이성훈입니다. 잘 들리시죠? 먼저 화면 공유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반갑고요. 오늘은 이제 LOI 스쿨 세 번째 강의인데 제가 맡은 강의는 306하나입니다. 리크루팅에 대한 내용이고요. 앞전에 박지훈 사장님과 이가훈 사장님께서 너무 멋지게 강의를 해주셔서 제가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이 책의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이 짧은 시간 내에 다 전달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대략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 안에 담아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부족한 내용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오늘 해드린 이 핵심적인 내용만이라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인지하시고 적용하신다고 한다면 리크루팅 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6 하나의 의미인데요. 306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고 목표입니다. 조규철 사장님께서 만드신 이 숫자인데요.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목표를 이렇게 잡으십시오라고, 이 숫자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6 하나의 의미를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30은 뭐냐면, 서클 내에 30명의 LOI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30명의 LOI 동의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30명의 매니아 소비자가 있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 30명에게 사업 전달하고 동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확률에 의해서 적어도 6명의 일대 파트너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6명의 일대 파트너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긴 한데, 목표를 두는 것은 30명에게 LOI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에 목표를 두자라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일은 매주 한 명의 신규 구매 회원을 구축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브레이크 어웨이잖아요. 그래서 내 서클 안에 있는 30명 중에서 사업자가 되게 되면 브레이크 어웨이 돼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서클 안에 있는 소비자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줄어든 만큼 지속적으로 한 명의 신규 구매 회원을 구축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있고요. 내 서클 안에 30명의 매니아 소비자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사업 전달해서 LOI 동의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1대 6명의 파트너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확률적으로. 그리고 브레이크 어웨이에 대해서 떨어져 나간 것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소비자를 계속적으로 이제 맞춰 나가야지 되는 거죠. 수를. 그래서 매주 한 명의 신규 회원을 구축하자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리크루팅에 대한 의미인데요.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봤어요. 리크루팅은 인원 채용 활동 또는 구인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구하려고 광고, 권유, 모집 또는 선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누스킨에서의 리크루팅의 의미인 거죠.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누스킨에서의 리크루팅의 의미는 첫 번째, 사업의 기회와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과 조직에 합류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복제를 통해서 시스템과 조직이 확장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리크루팅을 하면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내가 리크루팅 했는데 그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리크루팅이 되지 않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와줘야 되느냐면 사업적인 가치를 인지해서 누스킨 사업자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누스킨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대가 지불과 변화와 성장을 실천하는 것이다. 좀 말이 길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리크루팅이 되면요. 사업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고요. 그 다음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다단계라고 인식하면 어떡하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부심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내가 대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누스킨 사업을 하기로 결단을 했는데 리크루팅이 됐는데 시스템 참여를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임상을 잘 내지 않는다거나 공부를 하지 않는다거나 미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리크루팅 됐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리크루팅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yes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그런데 이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나를 리크루팅한 직대 스폰서가 사업을 그만두더라도 나는 계속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도 yes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리크루팅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리크루팅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자, 보이시는 그림은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이 되려면 조건이 필요하죠. 세 개의 변이 있어야 돼요. 세 개의 선이 끝과 끝이 맞닿아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삼각형인데요. 이 세 개의 선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삼각형이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리크루팅도 이 세 개의 선이 있어야지 삼각형이 되는 것처럼 리크루팅도 세 개의 요소가 융합되어야지만이 리크루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는 신뢰관계의 유지이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인 열정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개인적인 타이밍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융합되었을 때 리크루팅이라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뢰관계는 무엇이냐? 좀 더 하나씩 좀 들어가 보면요. 신뢰관계는 저는 소통과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통과 만남이 없는데 관계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5년 동안 뭐 전화 한 통도 없고 만남도 없었는데 관계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속적인 열정인데 지속적인 열정이 무엇이냐? 저는 열정이 티업과 초대로 표현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은 표현되어져야 되거든요. 표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열정이 아니죠.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되느냐? 티업과 초대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티업을 하고 초대했을 때 그 열정이 이제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인적인 타이밍인데 저는 현실 점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현실 점검 매우 중요한데요. 내가 아무리 소통과 만남 또는 티업과 초대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현실 점검이 되지 않고 타이밍이 되지 않으면 리크루팅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융합되었을 때 리크루팅이라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다른 측면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A와 B가 있어요. 그리고 A는 나고 B는 리크루팅 대상자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요. 소통과 만남 그리고 티업과 초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한다면 대상자가 현실 점검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리크루팅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내가 이 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하는 과정에 상대가 현실 점검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리크루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소통과 만남, 티업과 초대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거죠. 열정이 떨어지지 않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서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부터 이제 본론입니다. 리크루팅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인데요. 7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임상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임상이 참 중요하죠. 임상이 없으면 호기심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으면 리크루팅이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서 날씬한 몸매를 가졌다고 한다면 제품에 대한 호기심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상은 이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눈으로 보여지는 임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임상이 있습니다. 이 보여지는 임상은 제품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지만 보여지지 않는 임상은 사업적인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내면의 임상이 참 중요합니다. 자세와 태도가 바뀌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늘 자신감이 없었던 사람이 자신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울해 보였던 분들이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복장과 말투가 변화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성공에 대한 확신, 늘 불안했었던 사람이 이 확신에 차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긍정으로 바뀌어졌을 때 이러한 내면의 임상이
확실하게 드러났을 때 사업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크루팅은 사실 보여주는 임상보다도 보여주지 않는 내면의 임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스템 플러그인인데요. 시스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날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한쪽은 그룹과 팀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한쪽은 1대1 시스템인데 셀 미팅이라고 합니다. 이 두 날개 중에서 한쪽이 힘을 잃거나 부러지게 되면 날아갈 수가 없어요.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룹 시스템과 팀 시스템 그리고 1대1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져서 작용을 했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시스템에 플러그인이 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요. 다음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은 플러그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보이는 것이 플러그이고요. 그다음 콘센트예요. 이 플러그가 콘센트 안에 딱 그 들어가야지만이 이 전자 제품이 전력을 공급을 받아서 자기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시스템의 플러그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스템을 통해서 열정과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실망도 하게 되고 또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 받는 장소가 바로 이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업은 지렛대 사업이에요. 뭐냐면 시스템을 지렛대로 즉 도구로 활용해서 조직을 확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제대로 도구로서 활용을 하려고 한다면 내가 반드시 그 시스템 안에 플러그인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사업은 또 복제 사업인데요. 복제는 이 지속적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스템 이외에는 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리더는 시스템을 운영할 때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리더가 할 일은 시스템의 주축이 되고 시스템의 주축이 되고 시스템을 독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와 시스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산 소득과 레버리지 소득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스킹 사업을 하는 이유는 자산 소득과 레버리지 소득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시스템이 없으면 이 두 가지가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시스템에 플러그인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그 에너지를 받을 수 있고 시스템을 도구로 삼아서 리크루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력 아이템인데요. 개인 역량이 되겠죠. 주력 아이템이란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가장 자신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 두피 탈모 또는 뭐 체중 조절 또는 갈바닉, 루미스파 뭐 이런 것들이죠.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갈바닉을 하면 갈바닉이 나가고 또 젤이 AR로 걸릴 수 있는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TR 라인티를 클로징 할 수 있고 고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들이 있어야지 되겠죠. 그런데 이런 주력 아이템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기초적인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데몬, 양자, 보상, 현실 점검입니다. 데몬, 양자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보상, 현실 점검. 그러니까 신규 사장님인데 보상을 풀어야 하나? 보상은 우리 스폰서님이 풀어주실 텐데 현실 점검 해야 되나? 이것도 뭐 강사라든가 스폰서님이 해주실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신규 사장님일수록 보상과 현실 점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걸 기초 역량으로 가지고 계셔야지 빠르게 성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세 가지 사진의 공통점은 셋 다 군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맨 왼쪽은 통신병입니다. 가운데는 취사병이고요. 그다음 오른쪽은 위생병입니다. 바로 군대를 가면 주특기라는 것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군대 생활의 대부분은 그 주특기를 수행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특기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총을 쏠 줄 알아요. 왜냐하면 군인이기 때문에 그 교육대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아무튼 거기에서 다 그 총을 쏘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총을 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군인들처럼 총을 쏠 수 있는 것처럼 누스킨 사업자라고 한다면 이 기초 역량 네 가지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보상과 현실 점검 기본이고요. 그 위에 주력 아이템이 얹어졌을 때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 점검을 어떻게 강조해서 설명을 드릴까 고민하던 중에 제가 퀴즈를 내기로 했습니다.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중 가장 어려운 것은 1번 바늘 허리에 실 묶어서 꿰매기, 2번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 3번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 4번 현실 점검 안 된 사람을 리크루팅하기. 정답은 몇 번일까요? 4번입니다. 사실 말도 안 되지만 현실 점검 안 된 사람을 리크루팅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퀴즈를 좀 내봤고요. 두 번째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가장 쉬운 것은 1번 식은죽 먹기, 2번 누워서 떡 먹기, 3번 땅 짚고 헤엄치기, 4번 현실 점검 된 사람을 리크루팅하기. 정답은 무엇일까요? 4번입니다. 네.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있을지 몰라도 이 현실 점검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리크루팅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정말로 결정되는 것 같아요. 현실 점검 안 된 사람은요 정말로 리크루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실 점검이 된 사람은요 누스킨 사업이 다단계가 아니라는 거, 영업이 아니라는 거, 정말로 비전을 볼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만 제대로 인식하게 되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점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퀴즈로 이렇게 설명 좀 드려봤고요. 도구들이 있어요. 사실 현실 점검은 고객들이 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 현실 점검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총 5개가 있죠. 이 하나하나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현실 점검에 대한 이 5가지 도구들은 여러분의 스폰서님들께 스크립트를 받아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표가 있고 줄자 현실 점검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인생의 타입 5가 있고요. 파이프라인의 우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의 사분면이라는 그 도구가 있는데요. 가장 강력합니다. 네 번째가. 그래서 어떤 강사가 사업 설명하더라도 이 직업의 사분면을 반드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 초기를 할지라도 이 직업의 사분면 정도는 기본적으로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10분, 15분 이내에 풀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보상입니다. 보상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리더는 제대로 전달된 보상에 반응을 합니다. 오른쪽에 보여지는 이제 사진을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안동근 사장님이라는 분이세요. 아시는 분들 계실 거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안동근 사장님은 2천만 장자이세요. 2천만 장자라고 하는 것은 누스킨 사업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누적으로 받은 커미션이 240억을 초과한 사람을 우리가 2천만 장자라고 이제 호칭을 합니다. 안동우 사장님이 한 4년 전쯤에 2천만 장자가 되셨는데요. 우리나라에 한국에서 누스킨 사업자 중에서 2천만 장자이신 분은 딱 4명밖에 없어요. 박석범 사장님, 그 다음에 유선인 사장님, 조규철 사장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안동근 사장님이십니다. 제가 이 안동근 사장님하고 몇 주 전에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안동근 사장님은 25년 동안 누스킨 사업을 하셨는데 그 25년 전에 누스킨 사업을 선택하실 때 무엇 때문에 선택을 하시고 결단을 하셨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바로 주저하지 않으시고 보상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깨달았어요. 역시 보상이 참 중요하구나. 근데 저 역시도 데몬을 10년 전에 데몬을 처음 받았을 때는
아, 누스킨 사업 괜찮을 것 같네. 요 정도였거든요. 근데 최윤영 사장님, 6대 스폰서인 최윤영 사장님으로부터 보상을 딱 듣고 나서부터는 이 누스킨 사업을 안 하면 진짜 바보다. 난 반드시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누스킨 사업을, 물론 제품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업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보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보상을 여러분들 걸로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보상은요, 누스킨 사업의 비전입니다. 짧은 시간에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도구가 바로 보상이에요. 그 다음에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와 원리인 거죠. 그리고 사업적인 프로포즈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로포즈를 받으실 때 또는 이제 하실 때 어땠어요? 그냥 건성으로 프로포즈를 하셨나요? 또는 받으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프로포즈는 정말로 진실되고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상을 풀 때 방해받는 상황에서 푸시면 안 돼요. 식당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하시면 안 되고 정말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진중하게 소중하게 보상을 푸셔야 되고 확신 있는 열정으로 보상을 푸셔야 됩니다. 리크루팅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업을 결단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보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상에는요, 중요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자산 소득과 이제 권리 소득이라고도 하죠. 레버리지 소득이 보상 안에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보상을 딱 들으면 이 두 가지가 기억에 남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시간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의 기회를 보여주어야지만이 리크루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조직의 크기는 내가 전달한 보상의 횟수에 비례합니다. 저는 참고로 10년 정도 사업을 했는데 지금까지 대략 한 250번 이상 보상을 푼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조직 내에 보상을 제대로 복제한 파트너의 수와 비례합니다. 사실은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저는 보상을 열심히 풀었는데 제 파트너에게 보상을 복제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 보상을 복제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여러분들이 초기 사업자라고 해서 나중에 배워도 돼. 또 나는 여자니까 잘 모르겠어. 수개념이 없으니까 못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될 역량이십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소통 능력인데요. 소통은 관계의 99%다라는 책이 있어요. 결국엔 관계는 소통이라는 얘기죠. 참고로 저는 굉장히 이 관계를 못하고 소통이 좀 어눌한, 부족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문이라는 것을 배우고 나서부터는 소통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소통은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꾸준하게 연습하시면, 예, 반드시 향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통의 3요소가 있어요. 아까 제가 질문을 하다 말았는데, 첫 번째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경청이고, 세 번째는 피드백입니다. 계속 이 요소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질문과 경청과 피드백이 융합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우선 질문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고요. 이렇게 말을 잘하는 성격이 못 돼요. 부끄러움도 좀 많이 타고.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1대1로 마주서게 되면 굉장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좀, 어려워했던 사람인데, 이 질문이라는 걸 배우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쉽게 소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유명한 기업 컨설팅 회사에서 그 대기업들을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영업사원들을 조사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기업에서 영업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업사원들은 이제 관찰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컨설팅 회사에서. 근데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고 영업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고객을 만날 때 말을 별로 안 한대요. 대신 고객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한대요. 그리고 영업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고객은 말을 많이 안 하는데 영업사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말을 많이 한대요. 근데 결과는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그 컨설팅 회사에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말이 적고 고객이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영업사원들이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사원들이 질문을 하니까 고객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신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부족한지를 이야기하게 되고 또 영업사원들은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클로징하게 되니까 계약이 쉽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영업을 잘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설명을 열심히 하고 설득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고객의 니즈는 그게 아닌데 그럼 결국에는 이제 클로징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 컨설팅 회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그 책을 컨설팅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제가 그 만든 책을 읽고서 질문이 너무나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이 너무 중요한데요. 질문은요, 관심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관계의 시작이고요. 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그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나면서 굉장히 말이 많으신 고객분들 만날 수 있잖아요. 나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고객 계속 얘기해. 자기가 원하는 얘기 계속해. 나는 누스킨 사업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이럴 때는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화하고자 하는 주제에 관련된 질문을 던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화제를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설득보다 질문이 아까 제가 예화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들은 설득당하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말을 하다 보면 자기 니즈가 나오게 되고 그 니즈에 맞춰서 우리는 제품이라든가 사업을 제안하면 성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공감 없이 계속 질문만 하면 형사가 그 범인을 취조하듯이 그런 취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 3요소가 적절하게 균형 있게 융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감이 매우 중요한데요. 공감과 경청인 거죠. 경청은 수용의 의미예요. 그래서 당신을 내가 수용하고 잘 듣습니다, 받아들입니다라는 의미인 거죠. 신뢰가 쌓이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잘 털어놓는다고 한다면 경청은 성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인데요. 그랬구나. 충분히 공감돼. 라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다양한 표정으로 이제, 비언어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뭐, 비언어적인 것도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말로써 피드백 하는 것도 피드백입니다. 또 또 퀴즈 하나 제가 내볼게요. 다음 중 바람직한 피드백은 무엇인가요? 1번. 나도 그랬어. 나는 말이야.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으로 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 정말 힘들겠구나. 정말 잘했네. 이렇게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해 다시 한번 맞장구 쳐주거나 다시 한번 공감하거나 좀 더 깊이 있게 질문한다거나 이렇게 피드백하는 거죠.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2번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1번처럼 피드백을 했어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그랬어. 내 생각을 얘기하고 내 경험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얘기하고 이게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피드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 상대방이 자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맞장구 쳐서 또 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대화 주체가 나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상대방이 수용되어져야 되는데 주체가 상대방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내 이야기를 함으로써 주체가 다시 바뀌어지니까 내가 이제 수용이 되어져야 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용되어져야 되기 위해서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2번과 같은 한 번 더 공감을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좀 더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서 주체가 계속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피드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하고요.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티업과 초대 기술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티업은 골프 용어예요. 골프에서 티 위에 공을 올려놓는 것을 티업이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처럼요. 자, 여기 잔디밭 위에 꽂혀져 있는 이제 나무 목같이 생긴 것이 바로 티예요. 이 티 위에 공을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티업이라고 합니다. 이 골프 용어를 우리 누스킨에서 이제 빌어다 쓰는 거죠. 누스킨에서의 티업은 소개하고자 하는 대상의 가치를 높여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스폰서 사장님을 티업을 하는 거예요. 고객님, 저의 스폰서 사장님은 티멜리트고 백만장자이십니다. 성공하신 분입니다. 자, 이렇게 소개하는 것과 제 스폰서님은 제가 처음 누스킨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저를 계속 도와주시고요. 저를 신뢰하고 계시고요. 제가 성공하기를 가장 바라시는 분이세요.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이 스폰서님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고객님도 꼭 한번 뵀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가 어떻습니까? 어떤 티업이 더 올바른 티업인 것 같아요?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가치관이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 표현되어지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그 가치를 높여서 소개하는 것. 그래야지만이 상대방이 내 스폰서를 만나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티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가고 싶게끔 그리고 만나보고 싶게끔 가치를 높여서 티업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굳이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초대 성공하기 위한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은요, 가치관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가치를 얻을 수 없으면 거절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손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싫어하기 때문에 어떤 뭔가 제안을 받으면 비교를 하게 됩니다. 예,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드림캠프에 가자라고 이렇게 티업을 했어요. 근데 고객들은요, 생각합니다. 내가 드림캠프에 1박 2일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또는 8만 원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또 왔다 갔다 그 차비를 투자해서 갈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고객들은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를 최대한 높여서 티업을 해야지만이 초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객들은 그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 기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티업을 우리가 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티업의 대상은 스폰서, 시스템, 제품, 회사, 문화, 그러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티업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티업하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티업할 것인지에 대해서 스크립트를 쓰고 굉장히 신경을 써서 준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대인데요. 그 초대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어요. 저는 초대는 그냥 단순히 사람을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플러스 대접하는 거라고 써 있더라고요. 조금 이 대접하는 것에 좀 저는 의외였었어요. 어찌됐건 초대는 사람을 불러서 대접하는 것이다. 대접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초대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 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시스템에 뭐 예를 들어 드림캠프라든가 아니면 뭐 동안클럽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에 초대를 하면 성과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이 그 랑연북에도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고 찾아서 단서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소속감이더라고요. 10년 전에 제가 처음 누스킨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드림캠프에 이제 초대가 돼서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큰 규모의 어떤 세미나는 행사는 저는 처음 태어나서 처음 참석을 해보는 거였었고, 그런데 그러한 또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놀랐지만 사람들이 저를 환영해주고 저의 부부를 축하해주고 되게 반가운 얼굴로 밝은 표정으로 반겨주고 응원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그 POT라는 그룹의 일원이구나 라는 어떤 그 소속감을 정말로 많이 느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때의 이런 경험 때문에 오히려 더 빠르게 그 리크루팅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초대를 하는 것은요, 지렛대를 활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지렛대에 대한 부분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아르키메데스라는 이 사람이 지렛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정말로 그 굉장히 긴 지렛대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지구라도 들어 올릴 수 있다. 지구를 어떻게 들어 올립니까?
그런데 정말로 긴 지렛대가 있으면 들어 올릴 수 있다. 이게 사실 맞는 얘기거든요. 어, 이, 제가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지구를 들어 올리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렛대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리크루팅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인식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거거든요. 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지렛대를 활용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능한 것이 지렛대를 활용하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스템에 초대하는 것은 지렛대를 활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리크루팅하는 것은 어렵지만 시스템에 초대하면 지렛대를 활용하는 것처럼 쉬워진다. 이 부분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렛대를요, 영어로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누스킨 사업은 레버리지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누스킨 사업은 지렛대를 활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과 팀은 지렛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시스템과 팀의 플러그인이 되어야 되고 내가 거기 일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팀보다 강한 개인은 없습니다. 리크루팅을 위해서 이제 준비해야 될 역량들을 총 7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약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임상이고, 두 번째는 시스템 플러그인이고, 세 번째는 주력 아이템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현실 점검, 다섯 번째 보상, 그 다음에 소통 능력, 그 다음에 티업이에요. 근데 이 7가지가 7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빠지면 리크루팅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크루팅은요, 종합예술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한두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되는데 이 7가지가 어디로 포커싱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초대인 겁니다. 지금 깔때기 모양을 제가 그려놨는데 이 7가지 역량들이 결국에는 초대로 귀결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역량의 종착점은 결국엔 초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량들을 다 초대에 다 집중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리크루팅 위해서 준비해야 될 역량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리크루팅에 대한 프로세스,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7가지 역량이 없으면 리크루팅의 과정을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7가지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7가지 역량이 갖춰졌을 때 이런 리크루팅의 과정들을 순탄하게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단 작성과 기존 고객을 컨택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는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리크루팅을 위한 명단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을 컨택하는 것입니다. 목적은요, 약속을 잡는 거예요. 전화라든가 카톡을 통해서 약속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역량은 질문이라든가 경청, 피드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니즈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약속을 잡는 것입니다. 약속을 잡으면 당연히 만나겠죠. 그럼 만났을 때 무엇을 하느냐? 고객들의 핵심 니즈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현실 점검과 보상을 풀어야지 됩니다. 왜냐? 그 다음 시스템으로 초대하기 위해서인 거죠. 예를 들어서 플랜 앤 미팅이라든가 동안클럽에 초대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현실 점검이 돼야 돼요. 그리고 보상을 통해서 어떤 그 호기심이 정말로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진짜 돈을 벌 수 있겠네? 어떤 이런 호기심을 자극을 해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로 초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만남을 성공적으로 잘 하려면 니즈 파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질경피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실 점검과 보상, 또 그 다음 시스템을 초대하기 위해서 티업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낯선 단어가 나오죠. 플랜 앤 미팅이라는 낯선 단어가 나오는데 요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플랜 앤이라고 하는 책자가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조규철 사장님이 한 3년 전쯤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이제 자료인데요. 이 안에 제품이라든가 회사라든가 보상이라든가 현실 점검에 대한 그 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다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플래닝 미팅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플래닝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만났으면 그 다음 시스템으로 초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플래닛 미팅에 초대가 된다거나 동아클럽에 각 그룹에서 진행하는 동아클럽에 참여를 하도록 티업을 해서 초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팅을 하게 되고 클럽에 참여를 하게 됐다고 한다면 또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진행해야 되느냐, 더 큰 시스템에 초대하기 위해서 진행이 돼야 돼요. 그리고 동아클럽에 참여하면서 제품에 대한 확신이 더 커져야 되고요. 플래닛 미팅을 하면서 더욱더 현실 적용이 돼야 되고요. 또 사업에 대한 호기심이 더 강해져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또 아래와 같은 역량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종대 세미나와 같은 사업 설명회 초대가 되거나 또는 드림캠프에 참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또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확신을 느낄 수 있고요. 비전을 볼 수 있어요.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드림캠프에 또는 사업 설명회에 초대하는 것을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될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애프터 미팅이에요. 만약에 드림캠프에 참여를 했는데도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애프터 미팅을 통해서 리크루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프터 미팅을 진행하는데 애프터 미팅을 진행하면서 리더와 포인트 리더와 관계십을 맺게 되고요. 또 신뢰를 얻게 되고 또 칭찬을 통해서 또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요. 사업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애프터 미팅 하는 목적은 사업 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저 그럼 사업을 한번 해볼게요라는 표현이 나와져야지 정상적인 성공적인 애프터 미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하겠다는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 리크루팅 된 거죠. 그렇게 되면 1대1 셀 미팅에 초대를 하셔야 되고 그룹 미팅에 초대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복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대1 셀 미팅과 그룹 미팅을 통해서 리더로 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모든 역량들을 복제시켜야지 됩니다. 요렇게 돼서 소중한 1대 파트너가 한 명이 리크루팅이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나의 명단을 또 작성하고 기존 고객 컨택을 하면서 또 다른 1대를 리크루팅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는요,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리크루팅이 된 나의 파트너와 동시에 또 리크루팅 작업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확장이 되고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면서 조직이 확장이 되는 것이죠. 플래닛 미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커리큘럼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5주 과정을 통해서 커리큘럼을 이제 진행하는데요. 첫 번째 주에는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체성을 설명을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 관심을 갖지만, 이렇게 딱 그 사업에 뛰어들기를 좀 주저하는 이유는, 다단계라는 인식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누스킨 사업이 영업 아니야라는 어떤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플래닛 미팅 첫 시간에는 다단계와의 차이, 그다음에 영업과의 어떤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누스킨 사업이 플랫폼 비즈니스인 사업이고, 그다음에 개인형 프랜차이즈 사업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그 정체성을 설명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다시 한번 현실 점검과 보상을 또 풀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스킨 본사에 대한 소개를 하고요. 그 누스킨이 어떻게 해서 성겨놨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했고 누스킨의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를 들어서 파마넥스만 드시고 있는 분들은 이제 누스킨 데모를 한다거나 또 누스킨 화장품만 쓰시는 분들은 파마넥스 데모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제품을 소개를 하고 네 가지의 디비전 마켓을 또 티업을 하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티업을 하고 스폰서 티업을 해서 스폰서와 만남을 연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업적인 이제 제안을 합니다. 클로징을 하는 것이죠.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플랜N은요, 티업의 결정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플랜N을 반드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1대1 셀 미팅을 하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이요. 여러분 리크루팅 대상자를 1대1 셀 미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대1 셀 미팅 왜 중요하냐? 내가 리더가 되고 리더를 만들거나 발굴하는 시스템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리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1대1 셀 미팅을 통해서 내가 리더가 돼간다는 뜻인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아는 것입니다. 제 파트너 사장님 중에서 사장님 보상을 알고 계세요? 라고 하니까 아신대요. 그럼 한번 풀어볼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잘 못 푼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칠 때야 비로소 내가 진정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1대1 셀미팅을 통해서 부족하더라도 가르쳐 보게 되면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스폰서가 진행하는 2대1 미팅에 의존할 수 있어요. 내가 있고 내가 리크루팅한 1대 파트너가 있는데 내가 셀 미팅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니까 내 직대 스폰서가 셀 미팅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2대1 미팅이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거 지속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역량을 갖춰서 1대1 셀 미팅으로 스폰서의 도움 없이 1대1 셀 미팅으로 독립을 하셔야 됩니다. 1대1 셀 미팅 왜 또 중요하냐? 개인적인 상황들이 다양하잖아요. 성향도 다르고요. 재능도 다르고 전직도 다르고 인맥들도 달라요. 그러니까 사업적인 환경들이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개인차가 있는데 대부분 시스템이 이제 이 공동체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을 담아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룹 미팅이라든가 이런 전체 시스템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고 또 디테일하게 1대1 셀 미팅을 통해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안내를 하고 트레이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제는요, 이 그룹 시스템과 1대1 시스템, 양날개에 의해서, 두 날개 시스템에 의해서 융합되었을 때 복제가 가장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1대1 셀미팅에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1대1 셀미팅에 세 가지가 꼭 필요한데요. 한 가지는 트레이닝이에요. 조규철 사장님께서 맨투맨 20일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스폰서 사장님에게 맨투맨 20일이 뭐예요? 저 1대1 셀미팅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제 셀미팅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트레이닝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명단 미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트너를 리크루팅해서 어떤 미팅에 명단 미팅을 해야 되는데 파트너 사장님의 인맥들에 대한 미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컨택하고 어떻게 미팅 약속을 하고 어떻게 프로세스를 나가야 될지를 같이 상의하고 전략을 짜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제를 내줘야지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셀 미팅 할 때 필요한 요소들이니까 이 세 가지를 잘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진 이제 강의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몇 가지 리크루팅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주의해야 될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들을 리크루팅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주도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나보다 사업을 잘할 사람. 처음에 리크루팅 대상자를 선정할 때 보면 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말하는 대로 좀 따라올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컨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도 나보다도 사업을 잘할 사람, 이런 사람, 그리고 1번부터 5번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컨택해서 리크루팅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초대의 4가지 핵심 사항이 있는데요. 칭찬과 호기심 유발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3번과 4번, 통제와 전념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통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고객과 같이 이렇게 만났는데 고객이 물어봐요. 이성우 사장님, 어떻게 해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사업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이렇게 문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서 계속 사업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를 통제하라는 거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통제하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자리에서 사업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전념은 무엇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7가지 역량과 모든 그 프로세스의 최종점은 초대로 이어져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 어떤 액션을 하든지 간에 초대를 염두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초대할 때 주의사항이 몇 가지겠습니다. 이제 1대1 미팅할 때 스폰서가 있는 장소로 초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부탁하지 않습니다. 언쟁하는 거 피하시고요. 전화로 사업 설명은 더더욱이 금지입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 2명 이상 초대하는 것은 금지예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는 사람 둘 중에 한 명이 부정적이면 다른 사람도 부정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초대에는 뷰티 클래스, 동안 클럽, 사업 설명 이렇게 그 작은 시스템부터 큰 시스템으로 초대하는 순서로 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초대하기 전에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성을 미리 듣게 하면 좋습니다. 특히 스폰서를 만나게 할 때 그 스폰서가 했던 강의라든가 사업성을 미리 듣게 하고 스폰서를 만나게 하면 훨씬 더 효과가 더 좋고요. 마지막 시트입니다. 제가 그림을 2장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두 그림의 공통점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왼쪽은 숙련된 농부예요. 평생 농사만 지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의 그림은 생전 처음 씨앗을 심어보는 어린아이예요. 체험 장소에 왔나 봐요. 자,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이 두 사람이 뿌린 씨앗 중에서 어떤 씨앗이 싸게 틀까요? 사실 질문이 잘못됐죠. 둘 다 싹이 납니다. 심지어 새가 씨를 먹고 씨를 똥으로 싸도 씨가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씨를 뿌린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씨 안에는 자체적으로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 있는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 싹이 트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전달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확신 있게 전달한 보상과 사업적인 가치에는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전달한 사람의 능력과 학력과 경험과 상관없이 내가 열정적으로 확신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한 보상 또는 어떤 사업 설명 이 안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전달한 정보 자체 내에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명에게 보상을 풀고 6명에게 이 보상을 복제시키면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숙제는요, 보상을 내 것으로 만들기. 그 다음에 직업의 사분면을 내 것으로 만들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플랜N을 내 것으로 만들기.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반복하시면 돼요. 몇 번? 10번만 하시면 됩니다. 제 일대 파트너 사장님 중에서 한 분이 계시는데 보상을 너무 잘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사장님은 보상을 몇 번 연습하셨어요? 했더니 딱 10번 연습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5번 정도만 해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어찌됐건 반복해서 이 3가지가 여러분들 것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 리크루팅 잘할 수 있고요.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